인문, 철학이죠. 철학이라고 해봐야 쌤이 뭐라 했어?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철학에서 이 관점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어 정의를 한다. 이 말 잊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논리가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야? 조건, 뭐 필요 조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중차분법 때문에, 예, 사회학 지문 때문에 올해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동형지문 문제 풀게, 동형 문제 푼 게 요게 들어있어. 알겠지? 가정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일단 용어 정의다. 그리고 논리 조건이다.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동양 철학이란 말이야. 그지? 동양 철학이 뭐가 제일 세게 나온다 그랬어? 이게 제일 세게 나온다 그랬죠. 뭐 예상대로예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용어 정의를 세게 내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첫 번째가 뭐 법학. 그죠? 두 번째가 동양 철학. 세 번째가 예술론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예술론이 나왔단 말이야. 칸트의 직관표성 사유로.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건 동양 철학 아니면 법학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학 연습했잖아. 이번에는 경제학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9월달에 또 몰라. 어떻게 나올지. 9월달에는 법학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가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낼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동양 철학 아니면 법학에서 용어 정의를 세게 물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비중을 둬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가달락부터 갑시다. 여러분, 가지문부터. 가나지문이 왜 나는지 알죠? 그죠? 이제 가 읽고 문제 풀고 나 읽고 문제 푼다. 요거 한번 익숙해지도록 하고. 자, 가볼게요. 전국시대 혼란을 종식한 진, 동그라미 분석행류를 단행하면서 사상통제 시도했다. 분석행류를 알면 좋긴 한데 분석행류 같은 경우는 책을 태우고 유학자를 땅에 묻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권력의 이사, 동그라미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 없고 학문이라는 건 뭐다? 법과제도의 때 논란이 큰 원인에 불과했다. 지식은 허언이고 학문은 논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쁘게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시대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 순자 땐 그랬대요. 그렇죠? 약화되었다. 이에 한 동그라미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기반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 극복. 밑줄 쫙 적어보세요. 멸망 원인 분석하고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하고 그 다음에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 태도를 극복한다. 이거죠.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였다. 육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육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나라의 지금 과제는 뭐냐면 이거야. 진의 멸망 원인. 요거 분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통치 방안, 안정적 통치 방안. 요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힘을 중시하는 태도를 극복하는 거. 이거죠. 또 읽어볼게요. 순자약문을 계승한 그는 한고조의 치국계층 요구에 부응해 신호를 조설했다. 신호 동안을 줘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라는 게 육가잖아. 육가는 사람이야 보니까. 근데 여기서 순자약문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앞에 순자가 뭘로 나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악설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악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도 있어.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해서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런 걸 계승했다는 거야. 글에 나온 대로만 해야 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두 가지 기억해. 용어 집중, 용어. 용어 집중하고 두 번째, 혼자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거. 첫 단락 읽으면 계속 끌고 내려오세요. 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정보를 끌고 내려오라고. 이건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 2단락 읽을 때 1단락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안 되면 어떻게 해? 돌아가. 계속해 그렇게. 계속 리와인드 계속해. 그렇게 하면 점점 줄어 그 횟수가. 왜? 습관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순자를 딱 읽으면서 앞에 있는 순자 내용이 끌려 들어와야 돼. 이렇게 끌려 내려와야 돼. 요게 돼야 된다고. 됐어요? 단절이 되면 안 된다고 글이. 계속 끌고 내려오라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 빌드업을 하라고. 계속 누적하면서 읽으라고. 누적하면서. 이거 내가 지난번에 시 읽을 때도 얘기했던 거지. 그치? 요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조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쌓아 올리는 거는 당연한 작업이야. 이건 그래서 당연한 작업이야. 그래서 계속 뒤로 가면서 이게 여정이 딱딱딱딱 보인단 말이야. 이 얘기야. 또 가볼게. 한고조의 치국계층 요구에 부응해서 신호를 저술했다. 고조가 이제 시킨 거예요.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언이 요거. 그죠? 단명언이는 가혹한 형벌의 남용, 의관 통치, 교만과 사치, 현만의 유조차 인재 등용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 아까 여기 있죠. 사상 통제가 뭐예요? 이사가 했던 거죠. 그죠? 분석행류 같은 거. 폐해를 거론하며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다. 여기서 느낌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그 육가라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1단락이 누구랑 다르다? 이사와 다르다. 요게 인식이 되면 좋다고. 누가 인식을 해? 1단락 끌고 내려온 애가. 이 말이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1단락의 내용과 다른, 1단락이 이사와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글을 깊이 있게 잘 읽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문자 속에 들어있는 뭐 행간의 의미 이딴 짓 하지 말고. 알겠지? 있는 내용만 잘 연결하라고. 끌고 내려오라고. 아,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밑줄 보세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든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 동그라미, 그죠? 역사 변화 과정의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준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이 동그라미. 자, 그럼 누구? 육가입니다. 육가는 뭐 했냐면 이거야. 현실적인 역사 지식. 이에 따라서 뭐 했어요? 통물, 통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느낌이 오지 않냐? 예상해야 된다니까? 알겠지? 오, 나왔네. 뭐라고? 용어가 나왔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냐 안 받냐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읽어볼게.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한해서 잘 봐.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연령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보여야 되는 워딩이 뭐야? 인의가 보여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서 딱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잖아. 그지? 그 다음 단락 볼게. 인의가 실현, 됐어요? 인의, 이거라고. 인의가 뭐예요? 통물과 통변이 정치적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 육가는 이게 얘기야.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타사상을 수용했다. 이거죠? 그죠? 야, 누구랑 똑같아? 아, 순자랑 좀 비슷하죠. 1단락에. 또 1단락 거 갖고 와야지. 순자랑 비슷하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읽으면서 순자랑 비슷하군. 요게 돼야 돼. 됐어요? 네, 된 사람 누구? 1단락에서 끌어온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습관돼야 돼. 2단락 읽으면서 1단락. 3단락 읽으면서 1, 2단락. 그죠? 4단락 읽으면서 1단락.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앞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요거. 뇌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뇌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야. 자, 가볼게요. 예와 질서를 중시하여 교화의 정치를 강조한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 밑줄, 법가의 권세, 밑줄, 그에게 무의, 동그라미, 형벌을 가벼워야 하고 군주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 밑줄 쫙 끄세요. 왜요? 아, 용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보는 무의의 정의야, 이게. 알겠죠? 이 얘기. 또 가볼게. 권세. 그죠? 권세 동그라미, 현명한 신하의 임명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이죠. 그죠? 이겁니다. 요건 도가로부터, 요건 이제 법가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요. 원래 그것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육가가 생각하는 무의와 권세의 개념정의 이 말이지. 그지? 개념정의 주는 대로 받아라 이거야. 그래서 밑줄 그어놔야 돼.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의란 건 뭐냐면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안 통치의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권세라는 건 뭐다? 현명한 신의 임명을 통해 정치 권력 안정이야. 정치 권력 안정이 여서도 나왔잖아. 이 얘기 아니야, 그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책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치행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예시를 강조한 통합사상이었다. 그 유교 독존의 시대다. 열었다 이 말이지? 그죠? 큰 그림 볼까요? 뭐예요? 육가의 사상을 갖다가 강조하는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어들이 많이 나왔네. 그지? 현실적인 역사지식, 통물, 통변, 인의 이렇게 들어갔고, 세 번째 거를 위해서 보다 무의와 권세를 또 이제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순자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서 순자의 성악서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그런 건 떠올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볼게요. 첫 단락, 가와나의 차이점, 4번 문제. 가와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문제. 가는 한에서 시대 상황과 사상의 책이 반영됐다. 뭐 1번은 일단 문안. 그죠? 2번에 피지배 계층, 3번에 동일한 시대, 4번에 학문적 성격. 아니야. 다 아니죠. 특히 4번에 학문적 성격이 아니라 뭐예요? 실용적 성격이죠. 실용적 성격. 오히려. 그죠? 자, 5번 국가주도는 일단 맞아요. 그래서 1번과 5번이 후보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지금 발문이 다시 바뀌었어. 원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발문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가와 관련된 거 빨리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 1, 2번이 가와 관련됐어요. 이사, 역사와 학문을 부정적. 맞죠? 2번,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한 학문교육. 써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일단하게 순자 찾으면 되겠구만. 그치? 그래서 2번, 오케이.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3, 4, 5번은 나까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 갑시다. 통물, 통변, 은입니다. 그죠? 통물은 여러분 개별적 특징 아니죠, 1번처럼. 틀렸고요. 2번, 도가나 법과 사상 중심이 아니고 수용만 한 거죠. 유교를 중심으로 틀렸고요. 3번, 잘 봐.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별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 이거죠. 앞뒤가 안 맞아. 봐라, 얘들아. 평온한 정치는 어디야? 다시 보세요. 평온한 정치가 어디야? 이거는 무의야, 무의. 평온한 통치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현명한 신하의 임용은요? 권세예요. 게다가 무의는 형별을 가벼워하는 건데 엄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했지. 다 안 맞아요. 3번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알겠죠? 정의로도 안 맞고. 어떻게 풀지 쌤이 지금? 용어 정의 안 놓치잖아 쌤은. 자, 그 다음에 4번. 자, 군주가 부단한 수양 밑줄 그어봐. 안정된 권력 밑줄 그어봐. 자, 다시 부단한 수양은 뭐예요? 다시 무의를 보세요. 무의죠, 무의. 그지? 군자의 수양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정된 권력은 뭐예요? 정치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까워? 권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인의를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야. 받아들여 갖고. 그죠? 4번은 아주 좋게 아름답게 맞는 얘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5번 힘으로 권력 창출. 그걸 긍정하긴 했으나 이거 통물과 통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은 오답률 전체 3위. 이제 73%가 오답이고 여러분들 40%대가 나왔는데 가볼게요. 유가와 지편전학자. 유가부터 봐야겠죠? 기억 맞아요.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으면 맞죠? 그죠? 안정적 통치한다. 역사 지식이니까 기억 오케이. 니은 잘못된 정치운용이 있지 않고 틀렸죠? 정치운용 잘못하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니은은 안 되겠고 니은 들어가고 다 지워야겠지. 그지? 그 1번, 4번 남네? 그죠? 기억은 무조건 맞다는 소리네. 이 얘기입니다. 디귿. 옛 국가에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유교 맞죠? 어떤 거? 분서 갱류를 통해서 사상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상이 없다라고 봐도 괜찮단 말이야. 그렇지? 그 여기서는 지금 딱히 사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 공백을 갖다 유교로 채운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일단 후보군이 되겠죠. 이제 나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같은 경우는 다 읽고 풀죠 뭐. 다 읽고 풀도록 합시다. 예, 다시 갈게요. 나로 갑시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낸 작업이었다. 밑에 쫙 보세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의 뛰어남을 부각하고자 했다. 약간 좀 용어를 좀 써볼게. 알겠지? 뭐 차별성이다, 뭐 우월성이다. 그 다음 뭐 정당성이다.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 갖다 이제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걸 통해서. 이 말인 거죠.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수됐던 자료들은 그 밑에 왕실현임 편찬자 주관이 개입되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제집점이 지급돼서 태종, 이제 이방원이죠 사실. 고려 역사서를 다시 만드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는 주장이 이제 대립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까지 논란이 계속됐지만 문종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뭐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의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체크 하나. 경서를 이렇게 봤고 역사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서 이해를 쌓아갔다. 경서와 역사서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 세종은 중국가를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묘람 동그라미 칠까요? 편찬을 명했고 원에서 원까지의 중국 역사, 고려까지 우리 역사 정리했어요.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관 강목 체크해봐. 역대 국가를 정통, 비정통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진 않았대요. 근데 올바른 정치 여부가 국가명이 다하고 여부에 따라 국가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그지? 기존 역사서와 달리 뭐 전쟁, 외교, 혼란 뭐 이런 것들을 다 부각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내용 자체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형식은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치평요랑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했던 목적 외에 새 국가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다. 이런 게 있대요. 국조가 있었다. 그죠?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유교적 사회로 변화를 시키자 이 말이고요. 이성계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조선 건국을 정당하게 불충분했기 때문에 세종은 어떤 거? 그 밑에 용벼천과 편찬을 지시했다. 용벼천과 체크해보세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정과서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뭐 비슷한 얘기죠. 이것도 정당성, 우월성 입증했다. 그죠? 예, 용비어천가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나온 거예요. 뭐 역사서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라는 관한 노래까지, 그렇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첫 단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그 흐름을 잘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4번 답은 1번이 확실해요. 그죠? 예, 조선에 쓰인 책 맞고요. 반영대사를 비교하면 읽는다. 괜찮은 읽기 방식이야. 근데 5번 안 돼. 왜냐하면 개인 주도가 아니야, 나는. 그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나라에서 주도한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은 그 나 부분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항. 그죠? 3번. 지평요람은 자치통감문 편찬 형식에 따라. 아, 형식이 아니죠? 강목처럼 소설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지?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요. 4번. 국조. 그죠? 고려 문제점 보임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다. 좋죠? 그죠? 5번은 뭐야? 우수성과 정당성. 괜찮죠?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그대로 첫 단락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7번 갈게요. 7번 여러분들 4번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4번을 되게 디귿을 되게 잘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옛국가에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었거든요. 그죠? 종교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불교 사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불교가 불교 사상이 폐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떤 뭘로 하자? 유교로 바꾸자는 거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디귿은 그 지편전 학자들을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내주면 좋겠는데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번. 자, 전국 오답률 60%, 여러분 오답률 30%.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했다. 그죠? 기억은 뭐야? 두 번째 줄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고. 니은 같은 경우는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현상의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어떤 재주와 덕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어떤 흐름, 대세가 있다. 디귿.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큰 스미 역서에 있다. 경서의 역서도 밑줄 가볼까? 역사란 손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럼 1번을 보면 진의 멸망에 대한 지적은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그죠? 뭐 충분히 우리가 매칭이 되는 이건데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은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봐봐.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 끊어봐. 그거는 이제 본문에도 있는 내용이고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 이거는 뭐예요? 진리를 분명히 하자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담고 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와 윗글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보기 내용에 맞느냐 윗글 내용에 맞느냐 매칭이 되느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칭이 안 돼요. 두 개의 내용이.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써야지 그게 뭐야 진위를 분명히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갖다 고쳐 쓰게 되면 일단은 뭐야? 일단은 어떤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위가 덮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국가의 흥망. 그지? 인물의 능력보다 객관적인 시세다. 맞죠? 그지? 이거 뭐 그냥 니은의 관점 잘 따른 거고. 5번 지평연합 편찬과 세종의 생각은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 잡아. 도의 본체. 이게 뭐야? 경서죠. 경서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 현실의 학문의 근본은 도의 큰 쓰임. 도의 큰 쓰임이 역사서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서와 역사서가 딱 매칭이 딱 되는 정확히 매칭이 되는 그런 선지. 디귿과 완전 매칭됩니다. 답은 2번. 9번 문항은 오답률이 살짝 있는데 그 전국 오답률이 이게 무려 65%야. 이거 오답률 5위야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 대충 여러분들 오답률이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지금 20%대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어휘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그 풀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 뭐야? 숭상하는 게 어떻게 밭들더니라고 밭들더니 해야죠. 그죠? 밭드는 게 숭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아니죠. 안 똑같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선지도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